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의학 20강입니다. 20강에서는 종자의 수명, 휴면, 그리고 영양 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의 수명이라 하면 종자가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종자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종자를 실온에서 저장했을 때 2년 이내에 발화력을 잃으면 단명종자이고 3년 내지 5년간 활력을 유지하는 종자는 상명종자이며 5년 이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종자를 장명종자라고 해서 보통 종자를 단면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식물보호기사나 종자기사에서는 단면종자의 종류, 장명종자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손해평가사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단명종자에는 고추, 상추, 메밀, 양파, 참당귀, 당근, 콩, 땅콩이 있으며 상명종자에는 배추, 양배추, 토마토, 벼밀보리와 같은 화분과 작물, 목화, 완두가 있습니다. 장명종자는 오이, 가지, 호박, 수박, 녹두, 클로버가 있는데 장명종자는 밥과 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단명종자는 고상한 메밀이 양파하니, 그러니까 고상한 메밀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양파를 하니까 참다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콩탕콩탕하니 단명하더라. 그래서 고는 고추, 상은 상추가 되고 메밀 양파, 참다, 참당귀 당근이 되겠고 콩땅콩탕, 가슴이 콩탕콩탕 뛰어서 콩땅콩, 가슴이 콩땅콩땅하니 오래 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단명종자는 고상한 메밀이 양파하니 참다 콩탕콩탕하니 단명하더라. 상명종자는 상명인의 배양토에서 화분과 작물이 완전 잘 자라. 그래서 상명종자에는 배양토, 배추, 양배추, 토마토, 화분과, 그래서 화분과는 벼밀보리가 있고 화분과에서 화자를 해서 목화, 완전 잘 자라, 완두. 그래서 상명인의 배양토에서 화분과 완전 잘 자라. 장명종자는 오간의 호수는 녹조라떼 클럽이더라. 그래서 오간의 오이, 가지, 호수, 호박, 수박, 녹조라떼에서 녹두 클럽. 그래서 클럽은 클로버가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장명종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장명종자의 작물이 무엇인가를 암기해 놓는 게 가장 그래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간의 호수는 노또라떼 클럽이더라. 오이, 가지, 호박, 수박, 녹두, 클로버. 그래서 이거 정도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저장과 발화의 관계입니다. 저장 중에 종자가 발화력을 상실하는 것은 종자의 원형 단백질의 응고와 두 번째, 각종 효소의 활력 저하 및 호흡에 의한 저장 양분의 소모입니다. 종자기사나 식물보호기사 필답 2차에서 발화력을 상실하는 것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자의 원형 단백질의 응고, 두 번째로 각종 효소의 활력 저하 또는 호흡에 의한 저장 양분의 소모, 이렇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종자의 발화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원형 단백질의 응고가 객관식에서는 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분 함량이 많은 종자를 고온 상태에서 저장하면 수명이 매우 단축됩니다. 그 이유는 고온 다습은 호흡 속도의 상승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장 양분이 소모가 돼서
종자의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자를 저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진한 색으로 처리하고 밑줄 그어 놓은 게 실제 선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건조한 종자를 저온, 밀폐 상태로 저장할 때 수명이 극히 오래 가고 종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흡습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저온 저장을 하고 동시에 산소를 제한해야 하며 종자를 충분히 건조시켜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 중 종자의 저장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그랬을 때 종자를 저장하는 방법은 저온 밀폐 상태로 저장을 한다. 두 번째, 흡습을 방지한다. 세 번째, 산소를 제한하고 건조 상태에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휴면입니다. 휴면이라는 것은 쉴 후에 잠잘면, 즉 작물이 일시적인 생장 활동을 멈추는 생리 현상인데 이건 식물 자신이 처한 불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숙한 종자의 수분, 산소, 온도, 즉 종자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분, 산소, 온도, 광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적당한 발화 조건을 주어도 일정 기간 동안 발화를 하지 않는 경우를 휴면이라고 하는데 휴면은 생장 활동이 멈추는 생리현상, 즉 생육이 일시적인 정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물 재배 또는 육종에서 휴면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곡실 종자의 안전한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맹류의 수발화를 억제하고 궤근 개경 등 영양기관의 맹화 억제 및 추대 방지. 네 번째, 과수류 동상의 응급대책입니다. 그렇다면 휴면은 왜 발생하는가? 휴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과 종피의 산소 흡수를 저해한다.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당한 수분, 산소,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경실이라는 것은 씨앗이 상당히 단단한 씨앗, 쉽게 말하면 고구마 씨앗 같은 것,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경실로 인해서 산소 흡수가 저해되고 종피, 씨앗의 껍질에서 너무 두껍거나 이러한 상태로 인해서 불투기성으로 인해서 산소 흡수가 저하되기 때문에 휴면이 발생한다. 두 번째, 발화 억제 물질 ABA, 앱시사이라든가 쿠마린, 페놀산 등은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배 미숙. 그래서 배가 미숙하기 때문에 발화를 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후숙을 거친 다음에 발화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인삼, 들깨가 있습니다. 종피의 기계적 저항은 핵가루 같은 경우 보면 복숭아 씨앗 같은 경우도 상당히 딱딱한 외피로 둘러싸여 있으며 연꽃 씨앗도 상당히 경실이고 종피가 딱딱합니다. 그러한 종피의 기계적 저항으로 인해서 휴면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종피의 불투수성, 불투기성, 수분 흡수와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휴면을 없애기 위한 휴면 타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 타파 방법에는 씨앗에 상처를 내거나 일정한 온도 처리를 하거나 또는 발화 촉진 물질을 제공하거나 발화에 효과적인 적색광 등, 즉 광 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종피 파상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모든 농업 관련 자격증에 대표적으로 종피 파상법이 상당히 답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손해평가사에서도 종피 파상법이 답으로 나온 게 출제가 됐습니다. 종피 파상법은 경실, 단단한 씨앗에 휴면 타파를 위해서 발화 촉진을 하는 방법인데 종피에 상처를 내게, 그러니까 종피를 깨트려서 상처를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피 파상법입니다. 자운형 같은 경우는
이 모래와 섞어서 절구에 가볍게 찧어서 상처를 내는 방법이 있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손톱깎이를 이용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꽃이 펴서 열매를 맺기가 상당히 어려운 날씨인데, 최근 날씨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구마도 자주 꽃이 핀다는 내용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자주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고구마는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는 영양 번식을 많이 하고 있죠. 고구마를 씨앗으로 번식시킬 때는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이걸 상처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처리한 종피 파상에는 진한 황산 처리나 질산 처리를 통해서 종피 파상법을 하는데, 종피 파상법 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상처를 내는 방법, 즉 절구로 찍거나 손톱깎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도 처리는 일반적으로 종자를 침윤하기 전에 저온 처리를 하면 휴면이 타파되고, 그 후에 고온 처리를 하면 발화가 촉진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측정법은 저온 수균 적층법이라고도 하는데, 배 자체의 생리적 원인, 즉 배 미숙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후숙을 지나야 한다. 이렇다면 이때 이러한 휴면은 습한 모래, 물기가 있는 모래와 이끼를 종자와 엇바꾸어 층상으로 쌓아 올려두고 저온에 두면, 저온에서 일정한 습기를 머금게 되면 휴먼을 타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측정법 또는 저온 수균 적층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광처리입니다. 광처리는 광발화 종자는 광이 휴면을 타파한다는, 보통 호광성 종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자들은 적색광, 즉 600에서 700 나노미터에 있는 적색광에는 휴면이 타파되지만 청색광은 오히려 휴면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광 처리할 때는 적색광이 휴면을 타파하는 거고, 청색광은 휴면을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이 구분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화 촉진 물질 처리는 호광성 종자인 상추, 담배, 뽕나무, 우엉 이런 같은 경우는 지베렐린 수용액 처리를 하면 발화가 촉진이 되고, 양상추, 땅콩, 딸기 같은 종자는 에스렐 수용액을 처리하면 발화가 촉진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산염은 화분가의 목초에서 발화를 촉진한다. 영양번식과 육묘인데, 영양번식과 종자번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종자번식의 장점은, 다음 중 영양번식의 장점은, 그래서 영양번식의 장점을 써놓고 그 사이에 종자번식의 장점이 들어있다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의 정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번식은 종자를 이용해서 개체를 증식시키고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영양번식은 종자가 아닌 영양기관, 잎, 줄기, 뿌리, 이러한 영양기관, 그리고 영양기관에 있는 세포나 조직,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번식시키는 방법인데, 이를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유성생식이지만,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번식시키는 방법은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영양번식의 종류에는 삽목, 접목, 조직배양 등등이 있는데, 조직배양 자체는 식물체의 조직, 세포, 기관을 완전한 식물체로 형성한다는데, 식물은 이러한 조직이나 생장점을 가지고 완전한 식물체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이 전형성능, 전형성능 또는 전체 형성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의 전형성능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전형성능의 뜻은 식물의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의 완전한 기관이 완전한 식물체를 형성한다, 이 뜻이 전형성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기능이 있나 하면, 종자는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모체에서 종자를
만들고 그 종자를 다시 심었을 때 새로운 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불량 환경의 극복 수단이 된다. 종자가 휴면을 통해서 일정 기간 불량한 환경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최저의 수단, 가장 식물로서는 적극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얘기고, 유전적 변이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암술과 수술이 수정을 할 때 이를 통해서 다양한 유전자 결합을 해서 유전적 변이가 되는 반면에 영양번식은 그 자체의 모체의 유전적인 내용이 그대로 변화가 되지만 종자는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가 생겨서 이게 품종을 개발하거나 육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식물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데 씨앗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동하는 수단, 다른 지역으로 손쉽게 이동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그러한 내용인 거고, 종자 자체가 식량이자 에너지원, 대표적으로 콩 같은 경우는 식량이지만 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고, 농업 생산의 중요한 수단, 수도작 같은 경우에 벼 생산 같은 경우나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에 씨앗으로 통해서 번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자 번식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채종, 대량 번식이 가능하다. 종자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취급이 간편하며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며 유전적 변이로 다양한 유전적 성질을 가진 자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품종 개발이나 육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단점이 되겠는데, 종자를 이용해서 번식하면 이게 발화를 해서 싹이 나와서 일정 부분 자라고 꽃이 피어서 개화결실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영양번식의 장단점은 모체의 유전적으로 유량한 형질의 것을 영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목의 대량 생산과 규격화, 종자 번식은 유전적 변이로 해서 이게 변하지만 영양 번식은 모체의 유전적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규격화가 가능하고, 종자 번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된다는 거죠. 고구마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씨앗으로도 이게 번식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기후 환경에서 종자 번식이 어려울 때 이러한 고구마나 마늘 같은 경우는 영양 번식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영양 번식은 초기 성장이 빠르고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즉 대목에다가 접수를 했을 경우에 대목은 이미 성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수를 통해서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 번식보다는 생장이 빠르고 수확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여기 세 가지가 단점이 되겠는데, 단점은 종자 번식보다 증식률이 낮죠. 왜? 종자는 대량 채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심어서 증식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영양 번식은 생장점을 분리를 하고 그걸 또 일정 기간 배양을 한 다음에 만들기 때문에 증식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모체에서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 모체의 유전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이 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병 감염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다. 그 씨앗에 비해서 부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과 운반이 어렵고 비싼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종자 번식의 장단점, 영양 번식의 장단점은 구분을 해서 꼭 기억을 해야 반드시 이게 출제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양 번식의 장점, 단점, 종자 번식의 장점, 단점은 구분해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번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번식의 종류에는 보통 꺾어지라고 하는 삽목, 접목, 취목, 분구, 분주, 조직배양 등이 있는데, 먼저 삽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은 보통 꺾어지라고 하는데 식물체의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를 모체에서 성체에서 분리를 해서 상토에 꽂아서 부정근, 뿌리나 부정화, 싹을 발생시켜서 독립된 개체로 만드는 번식법인데, 삽목에 대한 기출문제의 선지는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독립된 식물체를 만드는 번식법이 삽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삽목은 쌍자엽 식물이나 나자엽 식물은 상당히 단자엽 식물이나 양치 식물에 대해서 비해서 삽목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삽목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은 잎, 줄기, 뿌리이기 때문에 잎을 꽂으면 엽삽이 되고, 줄기를 꽂으면 경삽이 될 거며, 뿌리를 꽂으면 근삽이 됩니다. 엽삽은 잎사귀엽의 삽입할 삽인데 이게 엽삽입니다. 즉 엽삽은 잎 자체를 꽂는 겁니다. 잎자루가 없는, 잎자루를 잎병이라고 하는데, 잎병이 없는 잎이나 조각만을 삽목해서 잎에 발근을 시켜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작물로는 글록시니아, 렉스베고니아, 페페로미아가 있는데, 이건 이미 기출에서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엽삽하면 글록시니아, 렉스베고니아, 페페로미아를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가장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바삽은 엽신과 엽병 사이에 애가, 즉 겨드랑이론을 포함시켜 번식시키는 것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줄기와 잎이 있는 이러한 엽병 사이에 이 눈이 있는데, 이걸 겨드랑이 눈이라고 해서 애가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을 번식시켜서 하는 방법이 여바삽인데, 여바삽은 모식물이 적을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작물로는 동백나무, 진달래가 있습니다. 이라삽은 선지에만 나왔던 문제인데, 이라삽은 눈 하나가 붙은 줄기를 꽂아서, 그러니까 눈이 하나가 붙어 있는 줄기를 꽂아서 번식시키는 삽목 방법인데, 주로 번식 재료가 부족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개체를 확보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미, 포도, 수국, 고무나무에 사용합니다. 경삽은 줄기를 삽목하는 방법인데, 이게 줄기경자이기 때문에 줄기를 삽목하는 방법인데, 방법이 쉬워서 화훼나 과수작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줄기나 가지를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인데, 경삽에는 녹지삽, 신초삽, 경지삽, 단화삽이 있는데, 손해평가사에서는 신초삽과 경지삽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초삽이 무엇인지, 경지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초삽은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을 이용해서 삽목하기 때문에 새로울 신자를 써서 1년 미만의 새순이다. 보통 사과, 복숭아, 감귤에 사용되며, 경지삽은 이게 구들경 가지지, 가지가 일단 딱딱해졌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신초가 아니라 1년 정도의 묵은 가지, 생장이 중지되어 약간 굳어진 상태의 묵은 가지를 삽목하는 건데,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녹지삽은, 신초삽은 연한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인 반면에, 녹지삽은 봄에 나온 새로 나온 가지를 삽수하는 건데, 봄에 꽃피는 개나리, 목련 같은 경우는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잎이 나는데, 이때 꽃이 지고 난 후에 새 가지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쓰이는 게 녹지삽. 그래서 봄에 나온 초록색 가지를 이용하는 게 녹지삽이고, 신초삽은 새순, 경지는 묵은 가지. 그래서 키포인트가 녹지삽은 봄에 나온 새 가지고, 신초삽은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이며, 경지삽은 묵은 가지가 나온 게 키포인트입니다. 단화삽은 호단, 누나, 그래서 눈이 하나만 있는 것, 눈이 하나, 싹이 하나만 있는 그러한 가지를, 줄기를 삽목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포도가 있습니다. 근삽은 뿌리를 잘라서 삽목하는 건데, 뿌리 근자, 보통 숙근초인 국화나 능소와 모란, 명자나무 같은 경우를 근삽을 실시합니다. 여기서는 경삽에서
신초삽과 경지삽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접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목은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하는 방법인데, 접수를 대목에 붙여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목은 아래에 있는 나무고 접수는 대목에 붙이는 그러한 번식 방법인데, 대목과 접수는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탱자나무하고 유자나무 친화성이 있죠. 비슷하고 감나무, 고엽나무 이런 게 대목과 접수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형성층을 한쪽 또는 양쪽을 붙이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게 접목입니다. 그렇다면 접목의 효과는 어떤 게 있냐? 수세의 조절이 가능하다. 대목을 놔두고 접수가 자라는 방식이나 형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목의 저항성을 이용하는 건데, 수박 같은 경우에 덩굴 쪼김병에 할 때 대목을 꼭 이용을 합니다. 토양과 환경의 저항성을 높여준다는 건데, 이것은 저온에서도 신장을 잘 하고, 그리고 일종의 저항성이 가져가지고 토양이나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높여주는 게 접목 효과고, 그리고 이 또한 결실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대목의 저항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나 질병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수확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난 것이기 때문에 종자 번식에 비해서는 개화 결실이 빠르기 때문에 결과 촉진이 빠릅니다. 그리고 나무의 외성화, 사과 같은 경우에 외성화가 가능하고, 노목, 대목이 오래돼 있는데 그 뿌리가 길기 때문에 윗부분에 어린 접수를 접목을 시켜서 노목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접목의 종류는 절접, 할접, 호접, 아접, 혀접, 안접, 삽접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시험에서 출제가 된 그러한 내용은 절접, 할접, 호접, 아접, 혀접이 선지에서 출제가 돼서 이러한 경우가 어떤 접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접은 깎기접이라고 하는데, 큰 대목의 한쪽 편을 쪼개서 그 사이에 가는 접수를 끼워서 한쪽의 형성층만 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접에 어떤 작물이 절접에 쓰이냐, 이것까지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절접이 어떠한 정인지, 절접이 무슨 뜻인지 이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접에 사용되는 것은 장미, 벚나무, 목련, 나일락, 동백이 있고, 할접은 이게 배랄, 쪼갠다는 거죠. 가운데를, 대목 한가운데를 자르고 그 사이에 지름이 같거나 또는 적은 접수를 양쪽 끝에 하나씩 집어넣어 접목하는 방법인데, 보통 숙군안개초, 오엽성이라면 그 잣나무 이러한 게 보통 할접에 쓰이고, 합접은 과채류, 이 채소작물 시설 원예에서 공정육묘장에서 과채류를 가장 많이 접목하는 방법이 최근에 합접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거의 같은 대목과 접수를 비스듬히 깎아서 형성층을 서로 맞대게 하고 동염에서 직계등으로 고정시켜 주는데, 대표적인 작물이 장미가 되겠습니다. 아접은 싸가 눈접입니다. 대목 줄기를 T자 모양으로 표피를 벌리고 그 안에 접수로 쓰일 나무의 눈을 잘라서 동여매는 방법인데, 줄기에 눈이 많이 발생하는 수목, 즉 벚나무나 유실수 같은 게 아접의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혀접은 이게 혀설, 한자로 하면 설접이 되긴 된데, 설접은 접수와 대목의 절단면을 혀 모양으로 칼집을 내 서로 엇갈리게 맞물려 끼우는 정교한 방법인데, 포도나무나 사과나무가 있고, 안접은 이게 안장할 때 그 안인데 안장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위에 뭐 노란색이나 적색의 선인장을 위에 얹어져 있는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것 중에 안장접인데, 선인장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대목 위에 다른 선인장을 올려놓는 그러한 게 안장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삽접은 꼬지, 대목의 생장점을 제거하고 거기에 구멍을 낸 다음에 작은 접수를 끼워서 고정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박과채소, 오이, 호박, 수박 이런 경우가 삽접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접은 한쪽 면을 쪼개서 접목을 하는 거고, 할접은 가운데를 쪼개서 하는 거고, 아접은 T자 모양으로 여기를 깎아내고 눈 하나를 붙여서 접목하는 방법이고, 삽접은 생장점을 제어하고 접수를 구멍을 내서 꽂아서 하는 게 삽접이고, 호접, 합접은 형성층을 서로 맞대게 돼서 하는 접목이 호접이며, 합접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협접은 혀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를 접붙이게 하는 게 협접이고, 안장접은 선인장에서 흔히 본 것처럼 쐐기 모양으로 여기를 깎아서 여기에 접수를 앉힌 게 안장접이 되겠습니다. 분주는 포기 나누기입니다. 뿌리 부분에 생겨난 포기나 부종알을 나누어서 증식, 즉 나누어서 하는 건데 이걸 포기 나누기라고 하는데, 대부분 숙군초나 국화와 같은 여러 해 살이 같은 숙군초나 관목류에서, 관목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니라 밑둥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뿌리를 나누어주는 분주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주의 종류는 근간부, 즉 뿌리 근처에, 뿌리 위쪽에 있는 근간부, 즉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그러한 지접부에 눈이 모여 있는 경우에 그걸 수직으로 쪼개서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하경은 땅속에 수평으로 자라는 줄기, 즉 뿌리 줄기를 마디별로 잘라서 각 마디에 눈과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지하경을 하는데, 수련, 아이리스, 칸나, 잔디 같은 경우가 이러한 지하경이고, 흡지는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 지상부로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딸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흡지를 가지에 잘라붙은 상태로 나온 것을 잘라내서 번식시키는 방법인데, 주로 나무딸기나 육화, 용설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백경은 지면을 따라서 줄기가 자라는 건데, 이게 가지가 지면을 따라 기면서 마디마디에 새로운 식물체를 만드는데, 뿌리가 내렸다면 그 가지를 잘라서 독립시키는 방법입니다. 맹아지는 나무 밑동 근처에 도달한 맹아지, 새순, 즉 큰 고목 옆에 조그맣게 맹아지가 새순이 나왔을 때 그걸 잘라내서 힘으로 인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게 맹아지의 분주인데, 보통 개나리, 조팝나무, 난초가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주에서는 이러한 분주의 종류보다는 이 분주의 정의하고 흡지 정도는 하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흡지는 뿌리에서 새싹처럼 지상으로 이렇게 달아 나오는데 그것을 잘라서 번식시키는 방법이고, 분주는 뿌리 근처에 생겨난 폭이나 부정알을 나누어서, 쪼개서 포기를 나누어서 증식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이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분구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분구는 나눌 분자의 공구, 즉 알뿌리, 구를 이루는 작물을 나누는 게 분구가 되는데, 분구는 지하의 줄기, 뿌리 등이 비대어진 구근을 번식하여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구근을 종자로 번식하면 후대에서 개체 형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정상적인 규격화된 그러한 작물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배에서는 재배를 목적으로 할 때, 상업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분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구에는 인경, 근경, 구경, 괴경, 괴근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경인 어떤 작물이 있고 근경은 어떤 작물이 있으며 구경, 괴경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작물을 매치시키는 게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손해평가사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자격증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경에는 어떠한 작물이 있고 구경에는 어떠한 작물이 있는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경은 이 비닐린자입니다. 그대로 비닐 조각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양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편, 자구, 주화 같은 경우는 마늘종을 보면 마늘종 위에 마늘처럼 형성된 그 마늘의 씨인데 이걸 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내서 심으면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마늘종 그대로 심으면 마늘을 밑에 분구를 해서 심으면 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영양분식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마늘, 양파. 양파는 양파도 이러한 인경작물, 즉 비닐처럼 벗겨진다. 그래서 마늘 양파가 채소 작물 중에서는 대표적이고, 화에서는 백합, 튤립, 수서나 히아신스, 나리 이런 게 인경이 되겠습니다. 근경은 뿌리줄기입니다. 뿌리줄기. 땅속으로 뻗어가는 그 줄기가 비대어진 형태인데, 이러한 근경을 잘라서 심으면 바로 개체 증식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게 칸나, 생강, 연꽃, 분꽃. 칸나, 생강, 연꽃, 붓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은 줄기가 비려서 알 모양처럼 동그란 건데, 겉이 이 껍질로 쌓여 있고 내부에 육질이 꽉 차 있는 건데, 기존 알뿌리에 새로 형성된 구경을 분리해 심는데 대표적인 게 토란입니다. 토란이 마트에 가서 산 걸 보면 토란대 아니면 하얗게 깎아지는 건데, 거기 위에는 원래 겉은 마른 잎껍질이 쌓여져 있습니다, 갈색으로. 그래서 구경 같은 경우는 톡을, 그래서 토란, 글라디올러스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구경은 토란,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어, 이 정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괴경은 대표적으로 괴경 그러면 감자가 되겠고, 괴근 그러면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경 그러면 감자, 뚱딴지, 괴근 하면 비슷한 게 고구마, 마,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땅속에 줄기가 덩어리진 거고, 괴근은 뿌리가 덩어리진 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경에는 감자, 시클라멘, 감시를 하는 거고, 괴근은 고구마, 달리아, 러넌클러스도 일종에 대한 알뿌리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경은 줄기 끝이 양분을 저장해서 비대어진 거고, 그래서 이 괴경에는 여러 개의 눈이 자랍니다. 그 감자 보면 파랗게 싹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눈을 잘라 심으면 번식이 되는 거고, 괴근은 뿌리에 양분이 저장돼서 비대한 건데, 괴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눈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감자나 고구마를 일정 기간 놔두면 이게 싹이 자라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눈을 잘라 심으면 번식이 됩니다. 고구마, 마, 다알리아, 르넌큘러스는 괴근, 감자, 시클라멘은 괴경,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이 같은 경우는 분구의 종류는 종류에서 종류와 작물까지 매칭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번식인데, 히아신스나 아마릴리스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자구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식이 잘 되지 않죠. 그렇다면 번식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의 하단부라는 것은 뿌리 부분이죠. 이쪽에 상처를 내고 고온 5번 상태에서 보관하면 상처 부위에 작은 소구가 돼서, 이걸 소구를 나눠서 재배를 하면 개하고, 즉 꽃이 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 번식에서는 원예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는데, 보통 원예 쪽에서 새로운 신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 번식의 스쿠핑법, 스코어링법, 코어링법 정도는 출제가 돼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핑법은 이게 스푼이라고 생각하면, 숟가락 모양으로 완전히 파내는 건데, 밑동 부분에 뿌리가 나오는 부분을 숟가락 모양으로 칼로 완전히 파내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히아신스가 되겠습니다. 히아신스. 스코어링법은 십자가 모양으로 깊게 흠집을 내는 겁니다. 알뿌리 밑동 근반에 V자 모양이나 십자 모양으로 칼금을 내는 건데, 대표적인 게 히아신스나 일부 대형 인경류가 되겠습니다. 코어링은 가운데 코어를 완전히 파내는 겁니다. 알뿌리의 중심부인 원통에 뚫어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히아신스 리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번식에서는 히아신스는 자연적으로 자구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스쿠핑법이나 스푼처럼 완전히 숟가락 모양으로 파내는 거고, 스코링법은 십자 모양이나 V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는 거고,
스코어링법은 완전히 가운데를 드러내는 방법인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히아신스입니다. 히아신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뿌리가 나는 뿌리 부분이고 여기가 꽃이 피는 부분이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는 건데 아무 처리를 안 하면 이 자체로 자구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숟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파내는 스쿠핑 방법, 아니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칼금을 내는 칼집 모양을 내는 스코어링법. 스코어링법은 이 가운데를 완전히 파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목은 휘무지라고 하는데 이건 모체, 모주에서 나온 가지를 인위적으로 습기가 있는 흙 속에 묻은 후 뿌리가 내리면 모체로부터 분리시켜 새로운 식물체를 얻는 방법인데 치목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목의 종류에는 선치법, 성토법, 파상치법, 당목치법, 고치법이 있는데 선치법, 성토법, 당목치법, 고치법은 문제의 출제가 됐습니다. 선치법은 줄기를 땅속에 묻는 방법이고 다 줄기를 묻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성토법은 이걸 잘라서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고 파상치법은 덩굴성 가지를 구불구불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당목치법은 가지를 일렬로 이렇게 길게 묻어 가지고 하는 방법. 고치법은 높을 고자, 즉 높은 가지에서 하는 방법이 고치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치법은 줄기를 휘어서 땅속에 묻고 그 줄기 끝이 위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묻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가지를 땅속에 묻고 여기가 나오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땅속 쪽에 뿌리가 나오면 이걸 잘라서 새로운 개체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기에 일정 부분 상처를 내고 거기에 환상박비 껍질을 둥근 모양으로 벗겨내서 발근을 촉진합니다. 대표적인 게 덩굴장미, 개나리가 있고 성토법은 나무의 밑둥을 이렇게 나무에 있으면 여기를 잘라 가지고 여기 흙으로 덮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면 다시 그 가지에 전부 흙으로 덮어서 발근시켜서 그 밑에 뿌리가 되면 발근되면 발근 부위를 갖다서 독립적인 개체를 만드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모두를 망가뜨려 나무가 정상적으로 나무를 잘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이게 번식시키기 위해서 성체의 나무를 못 쓰게 망가뜨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파상치법은 굴곡이지게 해서 흙을 덮고 여기에 나오는 건데 덩굴성까지의 상처를 내놓은 파상, 물결 모양으로 굽혀서 일부는 땅속에 묻고 일부는 대기 중에 노출시켜서 발근이 된 후 독립된 개체로 분리하는 건데 덩굴장미, 개나리, 능소화 이런 덩굴성 가지가 있는 작물들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당목치법은 모주의 가지를 수평으로 땅에 높이고 가지 위에 흙을 덮어서 가지를 수평으로 눕히고 여기에 다 흙을 덮어 가지고 여기에 발근시킨 다음에 증식시키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사과, 무화과, 자두, 앵두, 개나리 이런 게 있습니다. 고치법은 실제로 이게 단독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양치법이라고도 하고 비교적 높은 가지, 오래된 가지를 번식시키는데 발근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 박피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무나무, 배롱나무, 목련처럼 상당히 큰 교목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선치법은 가지를 굽혀서 땅속에 묻고 일부를 위로 나오는 거고 선단치법은 가지의 끝을 묻어서 이걸 뿌리를 발근시켜서 독립개체를 만드는 거고 송토법은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자른 다음에 가지가 나오게 하고 이걸 다시 흙을 덮어서 여기에 발근이 되면 이 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게 송토법이고 파상치법은 덩굴성 가지를 굴곡지게 물결 파상 모양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박피를 해서 뿌리가 나오면 이 부분들을 잘라서 독립시키는 방법이고 당목치법은 모주의 가지를 수평으로 묻어서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수평으로 길게 묻어서 여기에서 환상박피를 한 다음에 여기서 발근이 되면 각각 잘라서 독립 개체하는 거고 고치법은 높을 고자 바닥이 아니라 높은 데에 환상박피를 하고 여기에
흙이나 이끼 등으로 감싸 습기를 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발근이 되면 이걸 잘라서 독립적으로 개체를 번식시키는 방법이 고치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배양입니다. 조직배양은 모 식물체의 일부 조직을 분리해서 무균 상태의 인공배지에서 배양해서 새로운 식물체를 분화, 증식하는 기술인데, 이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형성능, 전체 형성능에 기반을 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식물의 조직, 세포, 기관들은 완전한 식물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세포를 배양했을 때 또는 조직이나 기관을 배양했을 때 완전한 독립적인 식물체가 될 수 있다는 전형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게 조직 배양입니다. 그래서 이용되는 기관이나 부위에 따라서 생장점을 배양하면 생장점 배양, 경종등 즉 생장점에서 생장점을 잘게 쪼개서 하는 거고, 배로 배양하면 배배양, 배주라면 배주 배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은 새로운 종이나 품종을 만드는 육종에서 비롯되는데 보통 무병무 생산, 급속, 대량 증식에 이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단명종자, 상명종자에서 장명종자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 암기법을 좀 활용해서 적어도 장명종자는 어떠한 작물들이 있는지 오이, 가지, 호박, 수박, 녹두, 클로버, 그래서 오간의 호수는 녹조라떼 클럽이다라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저온 밀폐 상태로 저장한다, 흡습을 방지한다, 산소를 제한한다, 건조시켜 저장한다. 이게 바로 종자를 장기간 수명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휴면타파 중에 종피파상법은 경실의 휴면타파와 발화촉진을 위해서 종피에 상처를 내더라. 자운형 같은 경우는 절구로 가볍게 찧어서 상처를 내는 거고, 고구마는 손톱깎이를 이용한다. 종자 번식의 장단점, 영양 번식의 장단점 두 개를 구분해서 이 장단점이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엽삽 작물 글록시니아, 렉스 베고니아, 페페로미아, 아프리칸 바이올렛. 경삽 중에서는 신초삽과 경지삽의 정의 그리고 작물, 접목에서 접목의 정의, 번식하고자 하는 모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 대목에 붙여 번식하는 방법. 접목의 종류에는 절접, 할접, 호접, 아접, 혀접, 안접 등이 있다. 분구의 종류에서 인경에는 백합 튤립, 근경에는 칸나 붓꽃, 구경에는 토란 글라디올러스, 괴경에는 시클라멘, 괴근에는 달리아 커넌쿨러스. 결국 원예 작물로 주로 이러한 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인경의 채소와 그리고 하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해서 근경, 구경, 괴경, 괴근을 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목에서 고치법이 출제가 됐지만 다른 농업 자격증에서는 송토법하고 당목지법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 적어도 송토법, 당목지법, 고치법은 구분하자. 조직배양을 통해서 세포나 조직 기관이 완전한 식물체로 만들어지는 것을 전형 성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종자 수명, 휴면, 영양 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가지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